오랜만에 온라인 수업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1시간씩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 정적분 계산 연습까지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넓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교과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추가 설명을 미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적분 자체가 항상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 넓이와 상당히 연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를 보니까 이 정적분이 넓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넓이와 정적분이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몇 가지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정적분과 넓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적분과 넓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은 그냥 부정적분 구해서 위끝 아래끝 대입해서 차를 계산하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넓이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몇 가지 간단한 예만 들어서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적분과 넓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증명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난이도 조절을 교육과정상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곡선이 이렇게 주어질 때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곡선이 주어지고, 아유 축이 안 이쁘네요. x축 이렇게 있어요. 자, a부터 b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y는 fx 그래프하고 x축, 그리고 x는 a, x는 b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넓이를 이제 s라고 표시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로 이제 표시가 돼요. 이 그림상에서 주어진 fx 그래프는 지금 x축 위에 있죠. 닿는 것까지 포함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넓이가 과연 어떻게 저렇게 정적분으로 표시되는가 볼 건데,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설정을 할 건데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이 A부터 시작해서 A, B 사이에 적당히 제가 X점 하나 그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X는 A, X는 X 좀 겹칩니다만은, 그리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이 부분 여기 넓이를 제가 SX라고 놓을게요. 자, 보십시다. 지금의 X는 A, X는 X, 그리고 이 곡선, 그리고 여기 X축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제가 SX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S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하고 보려고 합니다. SX, 큰 SX라고 놨죠. 이것의 도함수가 뭐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함수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미분할까요? 이 생각을 할 건데요. 여러분 미분 배울 때 처음 공부했던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그 델타 y 나누기 델타 x, 이 형태의 값을 정말 구해서 정말 도함수 정의에 따라 구해 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자 h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h 값 가져와 보면 이 정도 표시해 볼까요? 여기를 x 플러스 h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h, 여기까지 고려해서 생각하게 되면 먼저 이 값을 생각합니다. 먼저 보세요. 여기에서 이 x
x하고 x 플러스 h 사이에 여기 부분 이제 파랗게 빗금친 부분이죠. 그럼 여기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넓이는 지금 A부터 X까지 이 곡선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X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S, X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SX 이렇게 표현됩니다. A부터 X 플러스 H까지 둘러싸인 넓이에서 A부터 X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뺀 것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부분부터도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이 값으로 표현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살펴볼 건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깊게 이제 트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 배웠을 때 배웠던 정리 중에 어떤 정리가 있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 내용이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주어지면 그 닫힌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적분 생각할 때 정적분 계산하면 이 곡선 y는 fx는 연속인 함수만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닫힌 구간 x부터 x 플러스 h까지 생각합니다. 해서 주어진 fx의 최대값이 존재하죠.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 존재합니다. 그 최대값을 편의상 큰 m이라고 쓸게요. x와 h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냥 큰 m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간에서 h에서 당연히 요 fx에 어떤 값도 존재합니까? 최소값도 존재하죠. 최소값은 이제 작은 m이라고 쓸게요. 좀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닫힌 구간 x부터 x 플러스 h 사이에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큰 m과 작은 m으로 놨어요. 지금 이 그래프 주어진 그림상에서 보면은 이때 저 파란 빗금친 부분에서 보시면 요 x하고 x 플러스 h 요 사이에서 최대값은 지금 x 플러스 h 이 부분에서 생겼죠. 꼭 그렇게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꼭 구간의 양쪽 끝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최대 최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최소값은 x가 m일 때 여기서 생겼네요. 자, 이때 이 파랗게 빗금친 부분 큰 S x 플러스 h 마이너스 큰 S x 이 값이 어떤 두 값 사이에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최대값과 이 경우 최대값 여기죠. 최대값 높이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작은 부분 h입니다. 이 두 값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저렇게 빨갛게 되돌이친 직사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어진 요 파랗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절대로 저 값을 넘어서지 못하죠. 큰 M 곱하기 H 이 값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스몰 h하고 m을 곱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넓이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작은 m 곱하기 h 이것보다도 저 큰 S x 플러스 h 마이너스 큰 S x 파랗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더 크게 될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위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평균 변화일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합니다. 이제 양변을 스몰 h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 보시면 h분의 s x 플러스 h 마이너스 sx 이렇게 되고, 편의상 h 양수라고 했죠.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겠네요. 작은 m 주어지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큰 m 이렇게 부등식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h를 0에 접근하면서 큰 m과 작은 m의 값의 변화를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살펴보세요. 자, h를 자, 0보다 큰 쪽에서 접근시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저 구간에서 처음에 주었던 저 최대값은 어디에 접근하겠습니까? h가 0에 접근하기 때문에 x와 x 플러스 h 사이가 아주 가깝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최대값은 어디에 접근하는가 하면 예, x에서 함수값 fx에 접근하게 될 겁니다. 같은 이유로 최소값 작은 m도 어떻게 될까요? fx에 접근하게 되죠. 예, 같은 값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이제 북한과 부등식에 관련된 성질 중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정리라고 공부한 거 기억나죠? 예,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h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했을 때 h분의 sx 플러스 h 마이너스 sx 이 극한을 계산하게 되면 어떤 값을 얻는다? 예, fx 이 값을 얻게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지금까지 넓이를 sx라고 놓고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 최대 최소 정리 이용해서 작은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잡은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지금 답을 구했고 h가 음수일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넓이를 표현하는 저 함수 sx의 도함수가 뭐가 된다? 예, 주어진 fx가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a부터 x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는 저 sx, 저 함수의 도함수가 예, 우리 주어진 함수 y는 fx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단계 설명이 끝났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그렇다면 넓이를 표현하는 저 sx는 바로 뭐다? 주어진 함수 fx에 뭐에 해당합니까? 미분에서 작은 fx 됐으니까요. 예, 부정적분임을 알 수 있죠. 부정적분이 유일하게 있는 건 아니고 적분 상수를 동반해서 여러 가지 상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큰 sx는 주어진 fx의 부정적분의 하나인 것이 지금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fx 부정적분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또 다른 부정적분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것도 작은 fx의 부정적분이다 하고 가져올게요. 이렇게 되면 저기 주어진 큰 sx하고 자, 여기서 큰 fx는 뭐 어떤 차이만 존재하냐면 상수 차이만 존재하죠. 예, 편의상 적분상수 c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뭐 적분상수는 아무 값이나 여러분 나타내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c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고 살펴보는데요. 처음에 주어진 함수 이 sx에서 보시면 여기서 x가 a일 때 sa 값은 뭘로 보는 게 타당합니까? a부터 x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x의 a를 대입해서 같아지면 이 넓이는 0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0으로 정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 주어진 식에도 보면 양변에 x의 a를 대입하게 되면 sa는 큰F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습니다. sa가 0이었기 때문에 적분 상수의 값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fa 큰 fa가 되네요. 이걸 다시 대입해서 저 sx에 대한 식을 정리해 주시면 큰 fx 마이너스 큰 fa 이렇게 나타내어지죠. 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양변에 x에다 b를 대입해 주시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s b는 어떻게 되죠? 큰 fb 마이너스 큰 fa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자, 우변의 SB, 큰 SB 뭘 뜻하나요? 처음에 우리 구하려고 했던 넓이를 뜻합니다. 저 주어진 곡선과 x는 a, x는 b,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값 계산해 보니까 큰 FB 빼기 큰 FA네요. 바로 이거 뭐하고 똑같죠, 이거? 우리 교과서에 주어진 A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하고 같아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의 그래프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과 연관이 있음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증명이 쉽진 않죠? 이 곡선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 fx가 0보다 큰 같을 때 제한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x축 아래에 그래프가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저 설명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곡선의 식이 이런 경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x는 a, x는 b까지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곡선이 x축 위에 떠 있을 때 넓이 계산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y는 fx 그래프를 이제 x축에 대칭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 생각하면 x축 위로 딱 다시 대칭돼서 올라가게 되죠. 그때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s는 이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마이너스 사인은 뭐 바깥으로 빼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그래프가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값이 모두 음수이면, 그러니까 x축 밑에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fx를 정적분하게 되면 넓이에 음의 부호를 붙이는 값을 얻게 되죠. 따라서 그걸 응용하면 곡선 아래 x축 아래에 있는 곡선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정적분하여서 부호를 바꾼다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의 아래에 있을 때 그래프에 대한 넓이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일반적인 정적분과 넓이에 관련된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합니다. x는 a부터 x는 b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x축과 지금 a, b 사이에 있는 점 c 부분에서 만나고 여기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때 이 곡선과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자고 주어진다면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죠. 먼저 a부터 c까지 부분의 넓이 여기 s1 생각하시고 그리고 C부터 B까지 넓이 S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 S는 S1 더하기 S2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S1 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곡선이 X축 아래 부분에 있죠. A부터 C까지 뭘 적분하게 됩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하게 됩니다. 뭐 마이너스 부호는 바깥으로 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S2 구할 때는 어떻게 되죠? C부터 B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적분 계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종합해 보면 fx 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부호 조절해서 지금 적분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절대값 x 그래프 하니까 어떻게 되나 그래프 아래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x는 a부터 넓이 계산하면 여기 부분이 s1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하나의 적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는 되는데 하나의 적분으로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만 있지 정말로 이 계산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부호가 바뀌는 그런 함수 그래프를 적분할 때는 결국은 이렇게 나눠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표현하기에 그는 나타난 식이고 구체적인 계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한 곡선 y는 fx가 주어지고요. 또 y는 gx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축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한번 해볼까요? x는 a, x는 b에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x축의 위치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y는 fx, y는 gx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y는 gx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만나는 경우에 또 부호에 따라서 또 나누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실 건데 자, 이 경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펴볼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gx 부분을 다시 추가적으로 뭐 다루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gx 함수에 대해서 연속 함수이면 닫힌 구간 a, b에서 최소값이 이 경우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최소값이 정확하게 구해지다는 걸 알고 있으면 적당히 어떤 값을 더해서 그리고 fx도 똑같은 값 더해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주게 되면 저 y는 gx 플러스 k 이 함수 그래프가 모두 x축 위에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죠. 이 gx의 최소값을 고려해서 그것만큼 좀 더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에서 우리가 찾는 부분의 넓이는 곡선에서 둘러싸인 비금층 이 부분의 넓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먼저 두 그래프 모두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지금 빨갛게 테두리 친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제가 S1이라고 쓰겠습니다. S1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지나요? S1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k 이것의 정적분이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계산할 거냐면 A부터 B까지 부분 중에서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 편의상 S2라고 쓰겠습니다. S2 생각해 볼게요. S2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gx 플러스 k 이것의 정적분이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렇게 파랗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나타내어집니까? 파랗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 S는 S1-S2입니다. 따라서 두 적분의 차를 계산하게 되면 적분 구간의 길이, 그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P적분 함수 둘의 차를 계산하게 되죠. fx 플러스 k와 gx 플러스 k 차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지게 됩니까? 예, a, b부터 b까지 그리고 fx 마이너스 gx 이것의 적분으로 나타내지게 되죠. 따라서 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게 되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떠한 그래프가 더 위쪽에 주어져 있는가를 보고 여러분이 적분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네, 이렇게 fx, y는 fx 주고요. 네, 이거를 y는 gx 이렇게 줄게요. x축하고 위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x는 a, x는 b. 야,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 X는 C인 점에서 그리고 서로 높낮이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Y는 fx, Y는 gx, 그리고 X는 A, X는 B. 이 둘러싸인 이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고민할게. 자, A부터 C까지 여기 넓이 S1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C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2라고 주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S는 어떻게 되나요? S1 더하기 S2죠. S1 어떻게 표현됩니까? S1 부분은 A부터 C까지 적분하게 되는데요. 어떤 곡선이 더 위에 있죠? 이 경우 GX가 더 위에 있죠.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해서 정적분하면 되고요. S2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S2 부분은 C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죠. 예,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위쪽 S1 계산할 때 이 상황에서 보면 부호 빼고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 마이너스 g에 적분하고 똑같아요. 오, 따라서 a부터 b까지 여러분이 정적분을 하는데 도중에 곡선의 높낮이가 서로 바뀌게 되면 더 위쪽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빼서 적분하도록 하고 그 주어진 구간에 이 도중에서 높낮이가 바뀌게 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여러분 적분하시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의 적분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돼서 보기는 좋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게 다 나누어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적분과 넓이에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응용이 많이 되는 식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2차 함수와 또 직선 또는 2차 함수와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식인데요. 아마 공부를 미리 해서 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거느려 가는 2차 식이 주어질 때 그거를 저 두근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정적분하는 문제입니다.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마이너스 6분의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나는데 넓이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식입니다. A가 양수일 때 기하학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살펴볼게요.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면요.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 그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X축과 곡선의 요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게 되죠. 그래서 넓이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간단하게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적분을 계산할 때 그냥 2차식 전개해서 살펴봐도 좋지만 조금 변형하겠습니다. 자, x 빼기 베타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을 x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변형하면 같은 값이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식을 전개해 봅니다. 전개해서 쓰면 a하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이걸 바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도록 할게요. 아직 이제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x 빼기 알파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적분하는 게 좀 서투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적분해도 됩니다. x 앞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입니다. 베타만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네요. a분의 3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자, 정말로 정리해주면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어지죠. 예. 따라서 정말로 여기 부분에서 이 곡선 2차 함수 곡선하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여기 넓이만 계산해 주세요 한다면 a 부호까지 고려하고 편의상 알파보다 베타가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합니까?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a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넓이 계산해서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적분 계산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자, 1 마이너스 루트 3부터 1 더하기 루트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걸 정적분해라. 자, 우리 정적분 정의대로 할 수는 있죠. 하다 보면 분수도 많이 나타나고 무리수까지 대입해서 세제곱하고 계산하면은 상당히 짜증나게 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겠죠. 이거는 어떻게 풀어내는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 초여진 피적분 함수를 0으로 하는 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두근 알파 베타가 바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이 적분은 어떻게 수행하면 끝나게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것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2 루트 3의 세제곱인가요? 예, 계산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됐습니다. 직접 정적분 정의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전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식 중에 가장 심플한 형태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